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82% 약세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약 2주째 지속적으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가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한국 시장, 뭐 또 한국의 또 반도체, 뭐 또는 HLB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크게 급락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시장이 이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쪽에서 크게 급락하고 있죠. 네, 특히 일본 시장 그리고 대만 시장이 대표적인데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위안 삼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자, 아시아 시장에서 보면 우리 한국 시장 오늘 5%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니케이는 7.8%, 그리고 여기 뭐 상해라든가 심천도 역시나 이렇게 8%, 11% 빠졌는데요. 보시다시피 대만 증시는 마이너스 9.7%,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빠졌다. 네, 왜냐면 TSMC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한국 시장에 우리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대만 시장에는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TSMC의 급락이 이렇게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은 이렇게 마이너스 5%대로 그나마라도 좀 덜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한국 시장이 그래도 그만큼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한 것이 그러니까 많이 내려 눌러져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 제약바이오 HLB 종목 잘 버티고 있죠. 시장이 5% 넘게 하락했는데 비해서 마이너스 3.8% 정도니까 좀 덜 빠졌잖아요.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또 HLB 우리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은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시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약 한 2주간 우리 날씨로 좀 표현하면 소나기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나기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우리가 추경 매수도 위험하지만 지금과 같이 하락장에서 추경 매도도 역시 위험하다. 이런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는 뭐 일부 테마주라든가 적재적소에 우리가 매매를 좀 잘하거나 아니면 현금 확보를 좀 하거나 해서 어려운 구간들을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뭐 다행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이건 뭐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위주로 빼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외국계 세력들이라든가 기관의 세력들이 당연히 비중이 높이 담아져 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부터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른 쬐까는 종목들 끌어내려가지고는 시장이 안 내려가니까 그들 종목들 다 끌어내려가지고 시장 끄집어내려면 대체 몇백 개 종목들을 하한가를 넣어야 될까요? 하지만 그들 종목들도 약세를 보이지만 가장 쉬운 건 삼성전자 5% 빼버리고 하이닉스 한 10%, 지금 오늘 거진 마이너스 9% 빠졌는데 이렇게 급락을 시켜버리면 그냥 국내 증시를 5% 7% 빼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다른 종목들을 크게 급락시키지 않으면서 시장을 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합해서 버티고 하이닉스가 보합해서 버티는데 시장이 이렇게 마이너스 5%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단 종목들 있죠? 2등주, 3등주 종목들. 이들 종목들이 막 10%, 20% 급락하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일들은 극히 드물죠. 보통 시장이 급락할 때는 그래서 세력들이 이쪽 상위권 종목들부터 먼저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 종목들부터 먼저 빼는 거예요. 그것도 반대로 보면 어떨까요? 반대로 보면 시장이 빠르게 낙폭을 축소하고 반등 나오면 당연히 그들 종목들부터 먼저 끌어당기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투자자님들이 너무 잡주 위주로 가시면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지만 올라올 때 반등 안 나오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잡주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땐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때 빠르게 반등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잡주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시장이 내려갈 때, 시장이 이렇게 단기간에 좀 급락할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테마주들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지 요거 급락할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수익을 만들거나 좀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선 테마주들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큰 흐름은 이미 큰 그 물결은 이미 탄핵 정국으로 가고 또 대선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가 3월 달부터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그쵸? 실제 우리 유료 회원분들 대선 테마주들 잡았었고, 또 이번에 플러스 60%가량 수익 목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관련된 종목, 요거 제가 금요일날 종목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아직은 조용히 투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유료 회원분들에게. 이런 종목들도 역시나 바로 대선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변동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컨택트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 상황이 아니니까. 시장이 좋은 상황이면 투자 여러분들 테마주 위험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수급들이 테마주로 안 들어갈 거니까. 시장 끌어올리는 이런 주도주나 또는 이런 뭐 제약바이오 종목이나 2차전지나 반도체로 수급이 들어갈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대선 테마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계시고 또 매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HLB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면 HLB 반등 언제 나와? 뭐 대선 테마주들 저거 쫓아가 말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요 내용 가운데 이제 반도체 쪽 반등 얘기도 좀 넣어 드릴 텐데 그 점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우리 제약바이오 뭐 또는 반도체 2차전지 반등 나올 때 반대로 대선 테마주는 단기적으로 고점이 잡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테마주는 아무래도 대선에 좀 집중돼 있으니까, 그럼 대선 테마주들이 고점 잡히는 시기를 잘 판단하면 또 이들의 또 반등하고도 또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또 급락했고 저번 주에도 급락하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 역시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HLB는 그래도 56,200원 정도 전후 가격에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HLB 입장에서 보면 FDA 재신청이 가장 중요한 이 포커스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매매하는 포커스로 볼 때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재신청 여부가 중요하죠. 그 재신청 여부가 중요한데 그에 앞서서 실제로 그러면 진양곤 회장이 또는 우리 항서제약이 미국으로 뛰어가서 뛰어간다는 표현보다 날아간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날아가서 그럼 미국 FDA와의 어떤 미팅 일정을 조기에 좀 잡겠느냐, 요런 부분들이 먼저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앞에서 2차에서도 그런 일정들이 잡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뭐 진영곤 회장이라든가 또는 항서라든가 이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러 FDA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갔다 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들이 좀 빨리 잡힐길 우리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이 주가 반등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고, 또 5월 달에 시기적으로 5월 말에 우리 클래스 1, 2 이거 결정하기 전에 바로 재신청이 들어갈 건데 그 재신청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그 뒤에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 요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일단은 FDA와의 어떤 미팅 일정, 그쵸? 그 다음에 5월 말, 예, 그 다음에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 6월 에스코 일정까지. 예, 그러니까 HLB 측에서는 자꾸 이슈를 만들어서 부각시키려면 이런 제약바이오 일정들까지 좀 감안했을 때 단계별로 분명히 호재성, 나올 수 있는 호재성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C1, C2까지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기다릴 호재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 나중에 이제 7월달 승인 기대감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5월, 6월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치고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격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9만원대, 10만원대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면 저는 한 7, 8만원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면 지금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9만원 정도까지 제자리 찾아온다라는 얘기는 이미 다 앞에서 강조했었는데 그게 지금 두 번이나 실패하면서 9만원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두 번이나 지금 어쨌든 뒤로 우리가 물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3차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9만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7, 8만원대라도 잘 올라와주면 다행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시기가 바로 5월달, 6월달로 가면서 이 가격대 회복을 좀 기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미리 던져놓고 가는 겁니다, 투자자분들. 저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과거 얘기 자꾸 들춰내봐야 의미가 없고, 네, 저는 과거 얘기 잘 하지도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 잘 이어진다면 7월 중에 조기 승인을 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쨌든 간에 HLB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뭐 진양군 회장을 욕을 할 수도 있고 HLB 2차까지 물 먹었는데 너 대체 지금 뭐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 거냐, FDA에서 불허 결정 났는데 이거 뭐 이유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욕할 수는 있어요. 욕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HLB를 보유하고 있고 매매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쨌든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기대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지 않을 거고 뭐 계속 욕만 할 것 같고 HLB 그냥 다 집어쳐라 할 것 같으면 단 한 주도 보유하면 안 되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반등했을 때 그냥 전량 털고 나가야 돼.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하고 있고 야 그래도 1차 2차 물 먹었는데 3차는 되지 않겠어? 또는 4차 5차 너 죽을 때까지 나 같이 한번 해보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그 결과가 나중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3차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 실제 HLB 측에서 그렇게 진행을 열심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음과 신뢰를 주고 우리는 주가 흐름을 보고 대응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설레발 치는 것은 우리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자꾸 뭐 설레발 치는 거 일단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으나 진영군 회장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뭐 냅둬야지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는요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5선과 12평선을 오늘 어쨌든 이탈이 됐어요. 그쵸?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탈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은 의미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목요일 금요일 회복한 것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추세적으로 이제 급등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추세적으로 이렇게 하방으로 꺾여놨으니까 야 이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들 수 있죠. 하지만 내일 또 양봉 나오면 또 달라지는 거고 지금은 오르락내리락 방향성이 없다. 단기적으로 방향성은 없다. 다만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은 양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었다면
그쵸?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예상.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빠르게 그래서 5선 회복이 일단은 우리에게는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타이틀에도 5선, 5이평선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계속적으로 5선이 저항 맞고 오늘 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5선 12평선 저항 맞았잖아요. 여기 저항 맞았는데 내일도 저항 맞고 내일도 56,200원 못 넘어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5만원대 수준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서 여기 바닥 테스트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 기술적으로 여기 저점에 대한 테스트는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딱 넘어온 다음에 바로 그냥 횡보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죠? 변곡점 또는 분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쵸? 원래 분기점 여기 변곡점은 어디였어요? 여기서 붙어 있잖아. 여기서 붙어 있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횡보하는 거예요. 그 지금 변곡점 또는 분기점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아직 방향성이 뚜렷하게 안 나온 것 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투자자분들 이런 내용들을 함께 듣고 함께 서로 다 응원하면서 힘내자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이유는 결과를 수익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 과정들이 냉혹합니다.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운 좋게 본의 아니게 투자했다가 수익 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쉽게 수익 난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정말 운이 작용해서 한두 번 야 뭐야 사자마자 막 급등했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어때요? 대체로 마음고생도 좀 하고 물리기도 했다가 수익 났다가 안 팔고 내려왔다가 다시 수익이 크게 나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지금의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투자자님들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아주 힘들게 하잖아요. 쉬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흔들리는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본질을 바라봐야 된다. 제가 앞서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재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려졌고 이제 중국도 역시나 보복관세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4월 10날짜 보복관세가 이제 발효가 되니까 이미 다 나온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를 가지고 트럼프도 시진핑과 협상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시진핑 입장에서도 트럼프 너 마음대로 해라. 난 관세 계속 올리겠다. 예를 들면 원자재 수출 안 하겠다. 그냥 이렇게 세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미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경험을 해봤으니까. 자, 다시 HLB로 얘기해보면 HLB 여전히 가능성 있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HLB 진양곤 회장도 그렇고 우리 주주분들도 역시나 힘을 내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주식시장 우리가 공포로 느껴질 수 있는데 공포에서 결국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HLB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미 공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잖아요. 이미 공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도 물론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 하락에 대해서 영향력을 조금 더 덜 받는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덜 받는다. 왜냐면 FDA 허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끝까지 저는 우리 투자 여러분들과 함께 냉정하고 그리고 팩트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시장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함께 하시고요.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들도 여전히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어차피 평생 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 부동산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차피 내가 눌러 살 건데 그래 내가 투자해놓고 내가 살지 뭐 어차피 자식들에게 또 물려줘야 되는 거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투자자분들. 주식도 결국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투자자분들이 부동산 살 때처럼 꼼꼼히 따져보고 여기저기 확인하고 사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부동산 사듯이. 힘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위에 번호로 가입 신청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대선 테마주들 단기적으로 급등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등락이 다소 좀 거칠게 나오죠. 자, 마지막까지 스킵하지 마시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대선 종목 관련돼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요. 앞서서 우리 동신건설 매매하면서 절반 차익 실현하고 절반 보유 중에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동신건설 앞서서 전량 매도 차익 실현하신 분들 30% 차익 실현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동신건설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만 동신건설 영상입니다. 신규 매수 또 늘려도 된다 라고 오늘 코멘트가 나갔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60%의 변동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또 대선 테마주 한 종목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 종목 아직 시작 안 했어요. 투자자분들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미 목표가도 다 말씀드려놨습니다. 실제 팩트체크는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